3명의 사망자와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고 현재 4명이 매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붕괴된 5호기 외에도 양 옆에 있는 4호기, 6호기도 붕괴 위험이 높아 매몰된 분들의 수색 작업이 어렵고 결국 오늘 4, 6호기 인위적으로 폭파 해체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 신속하고 네. 안전한 구조 작업을 위해서 지금 그 계획에 있습니다. 네, 오늘 해체 작업에 더 이상의 안전사고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기술적인 점검과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토대로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거기 나가 네, 계신가요? 장관님께서 지난주부터 계속 상주하시면서 전체적인 수습 과정을 지휘 감독하시고 네. 여러 가지 가족들의 그런 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하시고 계십니다. 네, 차관님, 사고의 원인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현재 의원님 저희가 이제 수사 진행 중이어서 조금 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보일러 타워 해체를 위한 발파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제자들이 기둥을 미리 잘라놓는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에 철골 기둥에 약간 좀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해서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그런 어떤 원인, 책임 이런 문제는 수사 진행 사항이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용역 업체인 HJ중공업 그 해체 계획서에 의하면 지난 7월에 보일러동 해체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4개월이나 늦게 진행이 됐고 그런 이유로 사전 취약화 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구조물 상부가 아닌 하부를 먼저 취약화하며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 분석이 있습니다. 또 첫 번째 사망자께서 일용직 노동자로서 출근한 지 4일 만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렇게 급하게 작업자를 모집하고 또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작업에 투입된 건 아닌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차관님,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 대책을 내놓는데도 유사한 사고가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 산업 안전,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기술의 외주화라든지 그다음에 위험의 외주화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이 있고 실제로 또 이런 하도급 관행에서 또 불필요한 불법 하도급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또 그 위험에 대한 예방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이런 인식 이런 것들이 좀 중첩적으로 되어 있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결산 예결위에서 총리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청구조의 남발이 근본적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도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발주하고 용역사인 HJ중공업이 다시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준 재하청 구조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최근 5년간 발전 공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상자만 523명이고 그중에 443명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분야의 하청, 재하청이 이어지며 안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험 요소도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며 하청 노동자들은 위험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주 불공정합니다. 차관님, 하청 노동자의 반복되는 산재를 막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하도급 남발을 없애시고 나아가서는 위장 하도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적발 시에는 강력하게 처벌로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청 구조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이번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위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엄벌에 처하고 그다음에 다른 현장에도 만약에 불법 하도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감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님 대신에 차관님 계신가요? 예, 대도시공 광역교통위원장입니다. 아, 네. 광역교통위원장이시라고요? 네. 혹시 지난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잘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참. 네. 건축물 관리법에 해체 작업에 대한 규정을 뒀지만 이번 사고처럼 이 건축물이 아니었거든요. 보일러 타워, 철탑 등 이런 공작물 해체 작업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직접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축물 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우리 구윤철 경제부총리님 대신에 차관님 나와 계시죠?
네, 질의 드릴게요. 최근 대통령께서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하셨습니다. YTN 지분 매각을 비롯해서 국민의 혈세로 소유한 정부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행위는 재정 효율화도 아닐 뿐더러 무분별한 민영화, 강제 민영화 문제를 넘어서는 나라 살림을 좀먹는 행위입니다. 또 정부에는 손해를 끼치고 이를 사들인 쪽엔 고의로 이익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면 범죄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결과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유재산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이고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헐값 매각 같은 의구심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윤석열 내란 민생 파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16조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며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옥죄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산을 억지 매각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 전체 현황이 그때도 그렇고 취합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자료 요구를 해도 파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투트랙으로 작업을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현황 조사를 하고요. 개별 건건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더욱 이렇게 철저히 조사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은 여지가 없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재부 차관님, 그리고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고 그 지역의 의료 격차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복지위에서 필수의료 강화법이 통과됐는데 법안에 포함된 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이 기재부 소관 국가재정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위에서도 곧 심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법 통과와 함께 재원이 충실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필수 공공의료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도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이게 뭐 삶의 질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생산 능력 향상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게 이러한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기초이자 최후의 보루인 공공의료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인 70%대의 7분의 1 수준인 9% 중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내란 민생 파탄 정권에선 오히려 공공병상이 2,500개나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희생하며 적자 경영으로 돌아선 공공병원들의 경영 회복을 또한 책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이고 우회적인 사업만을 하면서 또 최근엔 임금체불 사태까지 발생해 노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관님, 이재명 정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공공의료 강화의 출발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을 다시 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통령께서 공공병원 살리기를 직접 강조하신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해 시설 장비 보강에 투자를 늘리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와 함께 경영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하고 이후 지원을 줄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병원의 경영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역 필수, 여기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내실화하는 데 있어서 지방의료원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6년 예산안을 정부가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요. 혹시라도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정부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 자체 내에서도 혹시라도 효율할 부분은 없는 건지, 그리고 수가제도를 바꿔서 근본적으로 건보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같이 보건복지부와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자세 감사합니다. 내년 3월에 통합돌봄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그런데 준비 상황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 정부 지원도 전체 지자체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의 재정의 자립도를 이유로 해서 183개 지자체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담당 인력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차관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통합 돌봄이 사는 곳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놔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네. 사업 시행 초기에 지원 수준에 일정한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지자체를 지원해서 통합 돌봄 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돌봄이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그 제도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라는 거는 이 사업에 딱 이렇게 적합한 얘기인 것 같고요. 치료와 진료, 간호, 재활, 무슨 건강관리 이런 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정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지자체는 이게 굉장히 미흡한 것도 있지만 또 일부 지자체인 경우에는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갖춰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저희가 지금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예산안 조정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잘 검토해 보도록 잘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상은 확대되는데 기준소득은 올해 103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현재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월액이 각각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 100만 원 소득-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농어업인은 103만 원이고 저소득 사업장가입자는 2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소득 기준 80만 원의 기준도 모호하게 만드셔놨어요. 그저 예산 총액에 맞춰서 거꾸로 계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이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 신규 취득 시에 80만 원 미만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렇게 신고할 유인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급여를 산정하는 A값의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가입자의 실제 소득 대체율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제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차관님,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감축과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이 방안은 재검토돼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도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기재부 장관님, 차관님 판단 중요하고요. 지원 범위는 정부안처럼 확대를 하되 소득 기준은 최소 103만 원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납부를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소득자에 해당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걸로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득까지를 할 거느냐라는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의료급여를 선정하고 있는 기준 그리고 지역 가입자의 전체적인 소득 분포 등을 감안해서 현재 지금 정부안 기준이 설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농어민 보험료하고 관련해서 약간 또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농어민 보험료는 농어민 조금 짧게 전체의 소득 정리해 보장을 주세요. 하는 게 있고요. 또 이렇게 저소득은 조금 어려운 저소득자분들에 대해 타겟팅하는 측면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네, 전반적인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